자, 다음은요. 어제도 좀 잠시 다뤄봤는데 정치권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대립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 사안이요. 이 김정중 여사의 어떤 이 옷값 뭐 등등등 뭐 이겁니다. 지금요. 오늘도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보시죠. 어제 청와대가 최근에 논란에서 이제 반박을 하는 입장을 강하게 냈죠. 자, 김정숙 여사 옷값 전액 사비로 했다. 특활비 논란에 반박 나선 청와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의전 비용에서 뭐 나간 거 아닙니까? 특활비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였잖아. 어제는 의전비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특활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하게 받아서 반박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또 순방 행사용 의상은 기증 그리고 반납을 했다. 기증받아서 입고 반납을 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무슨 이게 치타인지 호랑이 모양인지 무슨 브로치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고가다. 뭐 2억짜리 아니냐. 뭐 이러는데 사실 무구이다라고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만 사비로 다 한 건데 그 사비가 얼마인지 그거는 밝힐 수가 없다. 개인적인 문제다. 이러면서 또 밝힐 수 없다고 했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청와대 설명을 좀 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사비로 했다. 여기 이제 강조를 하죠. 사비로 했다. 그리고 기증하거나 반납했다. 그러니까 지원을 뭐 이런 어떤 행사에 국제 행사 등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 그리고 반납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공개하고 싶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 어제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논란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 보면 역시 뭐 청와대 어제 반박한 거 소개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야당에서는요. 비용 안 밝혔잖아요. 특활비 공개하면 끝날 일인데 왜 공개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상비 논란의 촉발 자체가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퇴임하는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를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는 네. 빨리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뭐 의전비 등등 이거에 대해서 공개하는 소송 제의가 있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뭐 1심 판결 나오고 그 위에 이거 항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가 어제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냈는데 야당에서는 계속 공개하세요 이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러한 논쟁의 제일 큰 부분이 보수 커뮤니티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근거 있는 뭐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더라라는 그 얘기를 근간으로 해서 나온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을 제일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그대로 공격거리로 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정도로 문제를 삼을 부분인가라는 부분이 되게 좀
답답하고요.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뭐 방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이 나서서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중대한 사안인가 그런 부분도 좀 의아하고요. 예. 궁금하면 다 밝혀야 된다면 전부 다 뭐 국민청원에다가 이거 궁금하다고 다 알리면 다 알려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자, 김현주 대변인.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공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제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라면 항소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그대로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이 되면서 15년인가요? 볼 수 없게 되는 상태거든요. 야당에서 또 그런 걸 또 문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개인 내용 관계해서는 최장 30년까지도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특활비, 뭐 국가안보 외교 운운했을 때는 정말 이 국비가 부담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합리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비로 구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비입니다.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내돈내산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예. 칫솔, 치약도 봉급으로 구매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 사비로 구매를 하셨다면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내역 등록한 것을 보면 예. 봉급분을 차분히 저축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예. 금액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의상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보수 커뮤니티라고 특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SNS 상에서는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의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의상에 관계돼서는 분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코트, 롱자켓, 예. 원피스, 투피스, 바지 정장 뭐 이런 식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예. 귀걸이, 목걸이, 반지, 브로치, 가방, 스카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템 수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가격에 고화를 차치하고라도 예. 이 정도의 아이템 수가 된다면 이 금액이 상당할 것이다. 예. 그렇다면 사비가 부담이 되었다면 이 논란을 더 확대시키지 말고 전부 공개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한두 가지라도 예. 이런 것이 이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 영수증, 이 정도 가격대로 내가 구매를 했다. 예. 한두 가지 정도라도 근거를 대면서 해명을 해야지 내 돈으로 구입했다라는 것이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방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않으면 예. 이 논란이 더 확대돼서 예를 들면 지난 그 대선 당시에도 김혜경 씨의 그 법카 예. 소고기 논란 예.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문 대통령 내외의 순방이 뭐 외유성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까지 지금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확실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그 자료를 한 가지라도 좀 제시를 하시면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김윤주 대변인 이 두 분 설명 들어보셨는데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난주 토요일 날 기사가 시험 시작됐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말씀하신 보수 커뮤니티랑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청와대가 대답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요. 예. 월요일 날 문, 윤 회동을 했어요. 예. 그 전에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회동이 끝난 다음에 해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해명한 거예요, 청와대가. 예. 어제 했습니다. 예, 개인 사비로 다 구입했다. 협찬받은 것 반납하거나 기증했다. 예. 특활비는 이 내용이 없으니 특활비는 공개할 수가 없다. 특수활동비는 공개할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 예. 법상. 그럼 네 번째는 개인 사비로 구입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이게 있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했으면 특수활동비 일부를 밝히면 돼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 밝히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 산 거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예. 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그리고 과거 계속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드는데요. 그때 공개했던 2016년 얘기는 뭐였냐면 그 최서원 씨가 그 고영태 씨가 증언한 건데 청문회장에서 예. 옷 100여 벌, 그다음에 가방 3, 40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 거 아니냐라고 한 증언이 있어서 그럼 만약에 이거 갖다 돈을 주지 않게 되면 뇌물죄 아니냐? 예. 이것 때문에 논박이 벌어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이랑 유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되게 문제가 많다. 그럼 제가 볼 땐 그런 거죠, 원칙적으로. 왜 사비로 구입한 거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설명을 해 주시라.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면 앞으로 예를 들면 모든 공직자의 예를 들면 부인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서 문제 제기하면 예. 본인이 사비로 산 거에 대해서 다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데는. 자, 이정구 평론가. 국민의힘이 지금 예. 바로 답변을 못 할 테니까 예.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그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공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보수 커뮤니티가 이거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문제 제기했냐면 납세자 연맹에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예. 납세자 연맹에서 2019년도에 정보 공개 소를 제기했어요. 예. 근데 이 납세자 연맹이 보수 무슨 단체 아니거든요. 아. 납세자 연맹은 2015년도에도 박근혜 정부한테 청와대한테 특활비 공개하라 하는 거기는 곳이에요. 세금 문제를 집중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 진영이랑 상관없이. 예. 그런데요. 2015년도 이거 최서원 씨 등장하기 전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 납세자 연맹이 특활비 공개하라 했을 때 예. 당시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와대 특활비는 무조건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합니다. 다 동영상 있어요. 아. 이때 최서원 씨 등장 안 했어요. 예. 근데 특활비 공개하라라고 하신 그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예. 납세자 연맹에서 그때 했을 때 예. 청와대가 그럼 어저께 그 이야기한 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안보 문제입니다. 뭐 공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소를 제기했고 그리고 행정법원이 지금 얘기했어요. 이거 안보 기밀 상관없으니까 공개하라. 1심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1심에서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2015년도에 최서원 씨 등장하기도 전에 그 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 지금 지키시면 돼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거 특활비니까 공개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자, 미국이요. 영부인들 옷 예. 삽니다. 그런데 사비로 삽니다. 왜? 공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비로 다 공직자가 삽니다. 정시 공직자가 아니니까. 공직자가 아니니까 예. 단 사비로 사서 다 공개해요. 내가 미셸 오바마는 제이 크루라는 디자이너한테 얼마 주고 샀다. 공개합니다. 멜라니아, 랄프 로렌에서 얼마 주고 샀다. 다 공개해요. 왜? 이것이 혹시나 이런 식으로 이 와전되고 할까봐. 혹시 또 뭔가를 이렇게 받거나 그럴까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기증받은 거 여기도 역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나 아니면 스미소니언이나 이런데 예. 기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거는 예. 아니 우리도 공개하면 돼요. 왜 공개를 왜 사적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사면 예. 다 공개해요. 내 돈으로 샀다. 근데 얼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게 자국의 디자이너 패션 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야 행정법원이 다 판결 내리고 행정법원이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안보 기밀이라고 했다가 판결 내리니까 항소하면서 삽이다라고 지금에서 2년 후에 아까 3년 후에 밝힌 거 이게 지금 밝힌 겁니까? 이 논란이요. 이게 좀 보셨죠. 지금 내부 말씀 쭉 들어봤는데 이게 쉽게 뭔가 이렇게 사그러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좀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은 이런 논란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명확한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디까지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좀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와 갈등 관계에 있었죠. 오늘도 그 기사가 좀 있는데요. 인수위가 나서서 이제 뭔가를 풀려고 어린 노력을 좀 했죠. 기사로 있습니다. 여야 만난 전장현 당연 단체입니다. 좀 약자로 이렇게 전장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위 그동안 이 시위를 했죠. 근데 이걸 멈추고 삭발투쟁으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니까 아마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인수위원들 만나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안 등을 촉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출근길 시위를 멈추지만 책임 있는 뭔가 답변이 나올 때까지 매일 삭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냈습니다. 인수위 쪽은 다른 단체와도 소통하겠다. 어제 이제 만난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요. 어제 이 단체, 장애인 단체와 인수위원들이 좀 만났거든요. 그 모습 보시죠.
이동권 문제는 21년을 기다렸고요. 2005년도에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고 법에 이동권이라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뭐 여러 부처를 갖다가 협의하고 한 가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타인의 시민들의 어떤 그런 또 출근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고. 이준석 대표님께 그 공당의 대표님이신데 당의 대표님이신데 좀 사과하시라고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좀 사과 좀 해라고 전해주세요 했더니 전 이민자 인수위원이 알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라고 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준석 성역화 안 된다. 전장위원 사과하라. 근데 사과는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또 뭔가 좀 지적했죠.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수위가 현장 찾아 진화에 나섰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주장 뭐 틀린 거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준석의 갈라치기다. 이렇게 하면서 맹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성역화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런데 볼모라는 표현이 뭐를 볼모 삼자에서 시기하지 말라는 표현이 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오히려 차별받는 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장애인분들께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어제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인수위도 가만히 분위기를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당이나 인수위가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겁니까, 지금?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차원이죠. 사실 누구라도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근데 장애인분들은 이동권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를 좀 지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 시민들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이 이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성역화, 볼모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예. 본인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예. 다만 이것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북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비문명적 뭐 이런 표현도 좀 있었죠. 네,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국민의힘은 그간에도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늘 불협화음이 있어 왔습니다. 투닥거리는 모양새가 분명히 있었고 예.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렇게 유격이 생기게 되면 민주당이 이제 그 틈을 항상 파고든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뭔가 비판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대리 사과를 일종의 이제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보면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 장애인 그 단체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전장현 아니고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입장을 내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과연 볼모 성역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예.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예. 약자를 생각하고 예. 그리고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과할 일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냈죠. 그래서 저쪽에서 아까 보셨지만 영상에서 좀 사과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근데 사과할 일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 당 인수위는 거리두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개인 발언이다. 당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인수위는 전장현과 면담, 소통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좀뭐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본인이 당 대표가 아니라 정치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뭐 정치 패널이라면 이런 평론 가능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까지 여기 자주 나오셨는데. 네, 그렇죠. 제 옆자리에서도 평론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공당의 대표면은 일단은 국민들이 어떻게 내가 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청취하는 듯한 태도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워낙 본인이 뭐 스펙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논리로 반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러니까 본인이 논리로 진다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뭐 합리적인 단어로 반박을 했다. 지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사과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 정치 패널이 아니라 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안 하는 것 자체는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인식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그 공당의 대표가 이런 정도로밖에 인식을 안 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전체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조대진 변호사는 아까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도 또 그런 행태를 다른 곳에 보이는 거 아니냐. 또 인식의 문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늘도 인식의 문제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네요 오늘.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태도 문제나 표현 문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뭐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향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이준석 대표 표현 너무 거칠었어요. 약자에 대해서 좀 배려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래 그럼 장애인들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지? 이동권? 그럼 이동권은 어디까지 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공론화가 사실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게 지금 중요하죠. 현실이 어떻고 어떻게 뭔가를 지원받고 있는가. 예, 이런 게 이분들이 중요한 뭘 거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그걸 역대 정부들이 얼만큼 받아들여졌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도 그렇고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정부도 그렇고 예.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있었어요. 이동권을. 예를 들자면 두 가지를 좀 주장하는데 하나는 예. 지하철 모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 예. 그리고 하나는 저상버스 도입해달라. 그러니까 저 휠체어를 타고 쉽게 버스에 들어갈 수 있게 들고 나올 수 있겠는데 저상버스는 이미 50% 가까이 지금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지하철 역사 모든 엘리베이터도 사실상 3곳은 검토 중이고 15곳은 지금 설치 중이고 그중에 3곳은 이미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3곳을 왜 검토 중이냐 그것도 무조건 하라 이건데 그 3곳이 처음부터 역사를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좀 힘든 굉장히 그 설치가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잡기가 좀 힘든 곳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계속 설득 중이거든요. 저상버스도 2027년까지는 하겠다. 뭐 이렇게 설득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 해달라. 이런 요구로 바뀌고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설득의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동권 말씀만 하시다가 지금 좀 바뀌었어요. 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그렇죠. 확대되고 어제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예. 확대되고 있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설득의 문제인지 우리가 이동권을 완전히 아직도 미개하게 정말 보장을 안 해드리는 건지에 대한 정도의 차는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갈등이 날 게 아니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은 해결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누구하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을 위한 싸움일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상황은 좀 계속 갈등 국면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 북한 관련 내용이 오늘 좀 있어요. 보시죠. 어제 국회입니다. 국회 국방위가 이제 비공개로 뭔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최근에 북한이 이 ICBM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성 17형 폭발 때 평양에 파편비가 쏟아졌다. 민간 피해 발생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요. 하태경 의원이 이제 어제 이 국방위원회 끝난 뒤에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평양 민심이 안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심 위반을 걱정해서 최근에 쏘아 올린 게 북한이 17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실제 15형이다. 그러니까 과거 거, 옛날 거 쏘면서 그게 최신 것인 걸로 둔갑을 시킨 거다. 이렇게 또 뭐가 설명이 돼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일단 이게 평양 상공에서 뭐 몇 킬로 상공에서 날아갔는데 터졌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었을까요, 진짜? 그렇죠. 이랬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패를 했다고 얘기하고 그 자네들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 만약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상상하기 제가 어려운데요. 볼 때는 정권 내놔야 되는 상황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장기적인 제재를 당한 상황이었고요. 예. 북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모든 고통이 미국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수령은 무오류여야 돼요. 수령은 오류가 없는 사람인데 예.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령이 지금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통치 철학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화성 15형을 쏘면서 화성 17형처럼 성공한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이게 나오는 말이 건데 많아요, 지금. 예, 뭔지 진짜가 뭐냐고. 사실 확인은 안 지금. 되는 건데요. 좀 그런 예. 측면에서 아마 내부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내부용이다. 예, 이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핵실험 등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번 일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런 위기들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윤석열 당선인 또는 미국 같은 경우 새로운 실험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이 부분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 내부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대체적인 관측이에요. 근데 지금 꽉 짜여 있기 때문에 내부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든 예.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북한 사회의 이런 지점 자체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위기의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들은 전문가들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측 분석에 따르면 일단 17형은 폭발했고요. 최근에 쏜 것도 17형 아니고 15형이다. 그러면 17형은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5형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도 위협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미 이제 실험에 성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성공을 했기 때문에 15형을 가지고 17형인 양 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개량된 거. 그렇죠. 훨씬 더 높아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성 17형이 만약에 실험에 성공했다고 얘기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파편비가 쏟았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기사인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경기지사 선거 뭐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어제 이제 합당 얘기를 했죠. 민주당과 합당한다고. 근데 서울시장이냐 경기도지사냐 어디 출마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출마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냈어요. 자, 민주당과 합당 선언했는데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분이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런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갓 당에 들어갔어요. 과연 지지 세력이 있겠는가? 뭐 이런 거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추대라는 거? 이건 또 다른 주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망과 예가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